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카멜레온의 피부색이나 화려한 공작색, 깃털색의 변화를 디스플레이로 재현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자연계 생존 방법을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데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노 3D 프린팅이 동원됐는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의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카멜레온과 공작새는 몸통이나 깃털색을 순식간에 바꾸는 변신의 명수입니다. 실제로는 색소 물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과 깃털의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 원하는 색만 반사하는 구조색 현상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구조색을 구현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유리 표면에 머리카락 1000분의 1 두께로 미세 구조를 쌓아 올립니다. 여기에 세 방향에서 빛을 쏘면 빨강, 초록, 파랑이 각각 반사되고 빛의 농도를 조절해 섞으면 원하는 그림이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뭉쳐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마치 바느질을 하듯이 이렇게 떼서 한 땀 한 땀 넣는 이런 방식의 3D 프린팅 방식을 새로 고안을 했고 3D 프린팅이어서 유리나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재료에 제한이 없고 나노 단위 구조여서 평면이 아닌 곡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반도체 방식으로 제작하는 증강현실 AR 렌즈를 대체할 수 있고 자동차 창이나 건물 외벽,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막 구겨지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형상 변형이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노 3D 프린팅의 고속 대형화 장비와 영상을 전송하는 후속 응용 장비 개발은 과제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화학회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나노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엔 문을 닫은 무더위 쉼터가 적지 않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 배달과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용으로 마련된 한 쉼터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문을 연 지 3년이 지났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쉼터가 있어요? 네, 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또 다른 이동 노동자 쉼터도 마찬가지. 폭염 속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쉼터입니다. 이렇게 오전 중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경남 지역 이동 노동자 쉼터 7곳 가운데 3곳이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운영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다 자리를 못 잡았고요. 창원센터에서 이런 시간 똑같이 오후 1시부터 이제 새벽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도 이용이 제한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서는 실내 6,500여 곳, 야외 1,300여 곳 등 무더위 쉼터 7,90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민센터가 지정됐지만 관공서는 오후 6시, 경로당은 밤 9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에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무더위 쉼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취약계층 대상 폭염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27%가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으로 야간 미운영을 꼽았을 정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태풍 카눈이 모레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한수 경남지사가 어제 김해 장유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과 거제 덕포 해수욕장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지사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형질이 변경된 곳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피서객들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시군에 주문했습니다. 사천시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폭염에 대응할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살수차는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춰 체감 온도가 3도씨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군도 폭염특보가 끝날 때까지 읍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가 의령군과 8년 동안 370여 건에 이르는 무더기 수의 계약을 맺은 김봉남 의령군 의원 사례 KBS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은 재산 공개 내역에서 빠졌는데요. 이 같은 지방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이 창원시 의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회사 대표는 박선혜 창원시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주식 35%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박 시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장 임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인 또 다른 비상장 업체, 박 의원 부부가 등기 임원인 가족회사인 셈이지만 재산 공개에 지분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완전히 회사에 들어와서 대해서 돌아가는 거 전혀 몰라요.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말이 주식이지만 주식이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죠. 이 차량용 가스 충전소 대표는 창원시 의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겸직 신고를 통해 연간 4,900만 원의 보수 수령은 공개됐지만 주식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몇 프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내년에 또 하면 안 됩니까? 재산 신고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주식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보유,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할 때에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빠지지 않게 공개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 해마다 공개되는 지방의원의 재산 신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린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목요일 낮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 카누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과 모레 사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밀어올리는 수증기로 인해 무덥겠고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6도, 함안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5도, 거창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동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사흘 동안 다중 밀집 지역 특별 치안 활동을 위해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형사 8천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흉기 소지자 관련 신고가 접수된 즉시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경상남도 재난상황실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사천시 동금동과 진주시 칠암동에서 접수된 흉기 소지자 관련 신고는 오인 신고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와 택시, 승용차 충돌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택시 탑승객에 이어 치료를 받던 택시 기사도 사고 이틀 만인 어제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저녁 7시 반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1일까지 항공과 방산, 원전,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상생희망공제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과 청년 노동자가 매달 각각 24만 원과 12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가 12만 원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 적립금으로 2,8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모집 인원은 430여 명입니다. 경상남도가 하반기에도 창업과 폐업, 재도전까지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1,000여 명으로 사업 계획부터 수익 분석, 고객 관리 교육을 비롯해 성장 단계별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교육 수료 뒤 유망 예비 창업자는 사전 보증 제도를,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은 창업 특별 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일정 변경에 대비해 지역 관광 프로그램 7개를 제시했습니다. 경남 관광 프로그램은 합천 해인사와 영상 테마파크,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다솔사, 함양 상림공원과 용추폭포, 거창 국제연극제, 산청 동의보감촌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경남에서도 112명이 참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